둘 중에 하나만 잡게 되면 이 눈썹 주름근 위쪽, 이마 근육의 아래쪽에 있는 주름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잡을 때는 같이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보톡스 맞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톡스라고 하면 무조건 주름을 펴는 주사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하지만 부위별로 다양한 효과를 낼 수가 있고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다양합니다. 오늘은 이런 아는 만큼 보이는 보톡스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톡스는 근육이 수축을 할 때 신경 전달 물질의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그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이 작용을 억제해서 근육을 수축을 못하게, 즉 마비시키는 물질입니다. 즉 주름을 무조건 쭉쭉쭉쭉 펴는 시술이 아니라 수축을 못하게끔 해주는 시술이 바로 보톡스인 것입니다. 보톡스는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육을 수축을 못하게 펴주는 주름 보톡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마, 미간, 눈가 보톡스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고농도를 넣어서 근육의 크기를 줄이는 근육 보톡스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턱 보톡스이고 그 밖에도 종아리나 승모근, 관자근, 팔뚝 보톡스 등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피부의 진피층에 넣어서 잔주름과 모공 수축, 피부 계열 개선을 시키는 스킨 보톡스, 즉 더모톡신이 있고, 네 번째는 땀샘에서 땀이 분비될 때도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막아서 땀 분비를 억제하는 다한증 보톡스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중에 첫 번째 주름 보톡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름 보톡스는 근육을 수축하지 못하게 해주는 원리이므로 주름이 근육의 수축 때문에 생기는 부분에 효과가 있는 것이지 피부 노화로 인한 잔주름이 있는 부위에 맞는다고 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마, 미간, 보톡스의 경우에는 평소에 말하거나 표정을 지을 때 이마, 미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 맞아주면 주름 자체가 펴지면서 표면에 광이 나 보이는 효과도 같이 거둘 수 있습니다. 제가 보톡스를 놓을 때 유일하게 같이 하라고 하는 부위가 바로 이마와 미간 보톡스인데, 미간 근육으로는 첫 번째 눈썹 주름근과 두 번째 눈살근이 있고, 이마 근육은 이마 쪽 위쪽으로 넓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눈을 뜰 때나 표정을 지을 때 미간 근육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미간만 잡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마 근육을 더 쓰게 되고, 반대로 이마 보톡스로 이마만 딱 제압된 상태에서 미간 근육이 살아있으면 미간 쪽 부위를 보상성으로 더 쓰게 되므로 둘 중에 하나만 잡게 되면 이 눈썹 주름근 위쪽, 이마 근육의 아래쪽에 있는 주름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마, 미간을 잡을 때는 같이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눈가 주름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사람을 웃는 인상, 너그러워 보이는 인상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잡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표정 주름이 어느 정도 제압이 돼야지 반복적인 눈 주변의 움직임, 눈 깜빡거림에 의해서 심해질 수 있는 잔주름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표정 주름이 심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 밑주름은 첫 번째, 눈 안쪽에 세로 방향의 주름, 두 번째, 눈 밑쪽의 주름, 세 번째, 눈가 주름으로 연결이 되는 부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첫 번째인 눈 안쪽의 세로 주름과 세 번째인 눈가 주름으로 연결되는 부위는 어느 정도 보톡스로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두 번째인 눈 밑쪽의 주름의 경우에는 보톡스로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주름 보톡스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면 첫 번째는 이마, 미간 주름에 보톡스를 맞고 눈이 무겁다고 하거나 눈이 작아졌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이마 보톡스를 맞고 나서 주로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눈을 뜰 때 눈동자 위쪽에 붙어 있는 눈꺼풀 올림근만을 이용해서 눈을 뜰 것 같은데 사람에 따라서 눈꺼풀 올림근과 이마 근육을 같이 써서 눈을 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꺼풀 올림 근육 80, 이마 근육 20을 이용해서 눈을 뜨는 사람에게 이마 근육을 마비시키면 눈이 무겁다고 느끼거나 눈이
작아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눈썹의 양쪽 끝이 환한 것처럼 올라가는 사무라이 눈썹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눈썹의 바깥쪽 부분에 마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쪽 부분만 수축작용이 일어나서 눈꺼풀 양쪽 끝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는 눈썹 양쪽 끝만 살짝 잡아주면 바로 신기하게 내려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눈가 보톡스는 너무 강하게 잡는 경우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웃는 인상이 아니라 매서 보이는 인상이 될 수 있고 눈가 쪽의 움직임이 심하게 제한되는 경우에 앞에서 설명한 눈 밑주름의 눈 안쪽 세로주름이 오히려 깊어질 수도 있으니 이를 잘 고려해서 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근육 보톡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턱 보톡스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면 얼굴 정면에서 보았을 때 턱 근육이 발달된 경우 보톡스를 통해서 잡아주면 발달된 턱 근육만큼 안쪽으로 갸름하게 V라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턱 보톡스를 맞고 효과가 별로 없었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용량이 들어갔는데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 턱 근육의 발달이 생각보다 적은 분일 수 있습니다. 의외로 침샘이 발달해서 얼굴 턱 부위가 커져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진단 후 턱 보톡스를 맞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턱 보톡스를 맞고 볼이 꺼졌어요 라는 분들도 계신데 턱 근육이 발달된 사람일수록 보톡스로 근육 축소 효과가 좋긴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광대 활 아래쪽의 턱 근육이 너무 줄어들 경우에는 땅콩형 형태로 얼굴이 더 길어 보이고 빈해 보일 수 있으므로 계란형으로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얼굴형에 따라 주사의 주입 위치와 용량을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관자근 보톡스의 효과와 부작용입니다. 자, 이마가 좌우로 넓은 분들 중에서 양쪽 이마에 모발이식을 해서 줄여볼까 하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는 이마 양측에 관자 근육이 발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턱 보톡스의 원리처럼 보톡스로 이 부위를 적당하게 줄여주게 되면 관자근의 크기가 줄면서 이마의 좌우 넓이도 약간 줄어들게 되고 얼굴 라인도 작아 보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전 두톤 보톡스라고 해서 머리 주변에 있는 근육에 보톡스를 적재적소에 주입할 경우 긴장성 두통의 완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량 조절을 잘 하지 못한 경우에는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너무 꺼져 보이게 될 수 있으므로 시술자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승모근 보톡스의 효과와 부작용입니다. 승모근의 경우에는 등의 가오리 모양으로 존재하는 근육으로 우리가 흔히 어깨 뭉친다 할 때 어깨는 이 중에 상부 승모근에 해당이 됩니다. 상부 승모근 부위가 발달을 하게 되면 목부터 어깨까지 떨어지는 라인이 짧아 보이게 되고 요즘에 흔히 말하는 일자 어깨가 아니라 목으로 갈수록 높고 어깨로 갈수록 낮아지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효과는 첫 번째, 미용적 목적으로 목을 좀 더 길어 보이게 하고 어깨 라인이 일자로 보이게 하기 위해 맞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 근육이 자주 뭉쳐서 생기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맞는 분들이 계십니다. 승모근은 들어올리거나 잡아당기는 근육이고 거북목이나 목 디스크 환자에게 중요한 근육이므로 너무 고용량을 넣는 것은 좋지 않고 오히려 승모근을 너무 줄일 경우 나머지 근육들이 줄어든 승모근을 보상하기 위해서 통증이 더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정 용량을 적절한 위치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종아리 보톡스의 효과와 부작용입니다. 자, 종아리 근육은 장단지근이 내측과 외측의 두 갈래와 그 아래 가자미근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보톡스의 주된 주입 위치는 바로 장단지근입니다. 근데 내측과 외측 근육의 크기가 사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다리가 약간 O자 다리인 분들의 경우에는 안쪽이 발달이 너무 되었다고 안쪽에 주입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안쪽이 줄어들면서 O자 다리가 더 심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의 양과 비례해서 넣는다기보다는 최종 결과물이 자연스러운 쉐입이 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종아리뿐 아니라 허벅지, 팔뚝, 어깨와 같은 바디보톡스에서 해당되는 주의점은 미용 목적을 위해서 기능이 떨어져서 불편하게 되면 차라리 안 맞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각각의 근육의 해부학적인 기능과 시술 받으시는 분들이 직업적으로나 일상생활에서 그 근육을 어느 정도 쓰는지를 파악을 하고 주입 용량과 주입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스킨 보톡스의 정확한 명칭은 더모톡신인데 더모톡신은 보톡스를 더미스, 즉 진피층에 넣어준다는 뜻입니다. 자, 보톡스를 희석을 해서 피부의 진피층 정도의 깊이에 얕게 얼굴 전체에 주입을 해서 잔주름의 개선과 모공 수축, 피부결 개선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스킨보톡스의 농도가 너무 높아서 근육에 마비가 많이 되는 경우 마비시킨 위치가 움직임에
제한을 주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 희석된 보톡스를 얼굴 전체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기간이 짧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땀샘 보톡스, 다한증 보톡스입니다. 겨드랑이, 손발 다한증에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보톡스는 교감신경의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차단을 하는데, 땀샘의 분비에서도 이 아세틸콜린이 관여하기 때문에 땀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치료 효과는 3에서 6개월 정도 가기 때문에 여름을 앞두고 맞게 되면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까지는 불편감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손바닥 다한증은 너무 깊게 많은 용량을 놓으면 악력의 힘이 조금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프로골퍼분들이 많이 맞으러 오시는데, 이렇게 손의 악력이 굉장히 민감한 분들의 경우에는 좀 적은 용량으로 표면에 자입을 하고 시술 간격을 좀 더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까지 보톡스를 맞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부위별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무엇이든 아는 만큼 보이고, 효과도 알고 맞을 때와 모르고 맞을 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 시술 전에 해당 부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연세대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